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5페이지 자성체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체의 자기적 특성. 자성체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밀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성체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밀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전자석의 철심은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 철심 내부에 자석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전자석 배웠죠?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석이 되는 전자석입니다. 반면 영구자석은 강한 자석 성분이 영구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성체의 자기적 특성을 알아보자. 자기장의 세기와 자석밀도. 전자석 도선의 증류 전류를 조정하면 전류의 양에 따라 전자석 철심의 자기장 세기 H 암페어턴/미터, 자기장의 세기는 H라고 표현하고 암페어턴/미터가 단위입니다. 철심의 자기장의 세기도 변화한다. 이처럼 자화된 철심 내부에 생긴 자기력을 철심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자기력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자속밀도 B라고 하고 단위는 웨버/미터 제곱을 사용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서 대응되는 개념들을 한번 볼까요? 자기장의 세기 H와 대응되는 개념은 전개의 세기 E입니다. E. 전개의 세기 E. 단위는 볼트/미터였죠. 그리고 자속밀도와 대응되는 개념은 뭐냐? 전속밀도죠. 전속밀도라고 해서 D가 있었습니다. D. 단위는 쿨롱/미터 제곱이었죠. 쿨롱/미터 제곱. 그래서 각각의 대응되는 개념들을 잘 기억해두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전하와 자극. 어떤 물질이 자극을 띠게 되는 것은 원자의 자기쌍극자 때문이다. 전기에서 전하가 양전하 또는 음전하로 각각 존재하는 것과 같이 것과 달리 자극은 자기쌍극자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자극 안에 있는 물질을 자하라고 했어요. 자하라고 해서 이 전하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곡선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미 전기기 시간에 접해봤겠죠. 그림 2-19와 같이 자성체의 자기장 H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변화시켰을 때 자속밀도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그래서 가로축을 보면은 자기장의 색이 H고 세로축을 보면은 자속밀도 B죠. 즉 이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이 자속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의 세기.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철심 내부의 자속밀도는 2차 곡선의 형태로 증가하다가 점차 기울기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된다. 이후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증가시켜도 자속밀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 시점을 자기포화 상태라고 한다.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줄여 0이 되게 해도 철심 내부에는 여전히 약간의 자속밀도가 남아있는데 이를 잔류자기라고 한다. 이러한 잔류자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역방향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이러한 역방향의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보자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자로만 보니까 좀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심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줘요. H라는 자기장을 준다. 그러면은 이 자속 밀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자속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자기포화 상태라고 한다. 자기포화 상태라고 한다. 1번 나왔죠. 자기포화 상태.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자기포화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던 것을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자기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던 것을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게 되면은 그 철심 안에 있던 자기 쌍극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점점 자속 밀도는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즉 시작에서부터 이만큼의 힘을 줘서 자기 포화에 다다랐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이만큼의 힘을 줬어. 이만큼의 힘을 줬으면은 이게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만큼이나 자속 밀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속 밀도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던 것을 더 주니까 그제서야 자속 밀도가 빵이 됩니다. 그럼 얼만큼 힘을 더 줬어요? 이 보자력 HC만큼의 자기장을 더 줬죠. 그제서야 이게 0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보자력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이만큼 남아있던 상태를 잔류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류작이. 그래서 보자력과 잔류작의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계속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 얘도 계속 반대 방향으로 자속 밀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포화가 되겠죠. 이 포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줘요. 그러면은 이게 쭉 가다가 이만큼이 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줬던 힘보다 더 줬는데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죠. 오히려 힘을 더 줘야지만 다시 원래의 위치 0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을 주면은 다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에요. 만약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없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H만큼의 자기장을 주면은 자기장이 증가할 때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자기장을 주면은 이게 이렇게 가지가 않고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자기장을 준 만큼 다시 반대로 줬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줬을 때도 이렇게 됐다가 또 그만큼만 힘해주면은 이렇게 돌아올 테고, 이럴 경우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죠. 즉 면적이 아주 적죠. 간 방향대로 그대로 돌아오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면적이 클수록 손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성체의 자기장 H를 0에서 증가시키면 자성체 내의 원자 쌍극자들은 자기장 방향으로 평행하게 정렬되고 자속 밀도 B는 포화된다. H를 0으로 감소시키면 철심 내부의 자속 밀도 플러스 값의 잔류자기를 갖게 되는데 강자성체일수록 이 값이 크다. 즉 강자성체일수록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B를 0으로 만드는 어떤 마이너스 H의 값인 마이너스 HC를 보자력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주는 힘을 H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주는 힘을 마이너스 H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
잔류자기 남았었기 때문에 이 잔류자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줬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이만큼이 보자력이 되는 거예요. 보자력. 마이너스 h를 더욱 증가시키면 b의 방향은 역전되며 결국에는 마이너스 포화값이 되고 자성체의 원자 삼각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정렬하게 된다. 다시 마이너스 h의 값을 0으로 하면 마이너스 br의 값을 갖는다. 즉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잔류자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를 0으로 만드는 h의 값인 h3를 인가하면 b는 0이 된다. 아까처럼 보자력을 다시 가해주면은 이만큼의 보자력이죠. 보자를 가해주면은 얘가 다시 0이 된다. 자속 밀도는 0이 된다는 거죠. 네.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했지만 앞에 내용들을 보고 이걸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환을 계속하여 h의 세기에 따라 b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자성체 내에 있는 원자 자석의 극방향이 바뀔 때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며 이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꽤 넓죠. 흰색의 면적. 이런 경우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크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면적이 작으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적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와 그 다음에 보자력, 잔류자기, 그 다음에 자기포화 이런 개념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